어마어마한 인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학습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런 역량들은 결국은 소중한 독서 능력, 읽기 능력이 되니까요.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 마지막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내용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용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낱말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풍부하게 알고 있으면 의미 구성, 의미 파악 잘 하겠죠. 그건 기본인 거죠. 그래서 유창성 이야기할 때 어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정확성, 속도, 그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읽은 다음에 내용 파악을 잘 했느냐, 이 세 가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론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오독이라고 합니다. 오독. 글자를 잘못 읽는 거죠. 오독이 자주 일어나면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오독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요. 글을 읽는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카메라를 앞에다 두고 찍으셔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글을 읽는 모습을 자세히 찍어보면은 눈동자, 물론 카메라가 가능한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눈동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동자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빠르게 움직이는 학생들은 사실은 독서를 잘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눈동자의 움직임이 빠르거든요. 빠르게 움직이는 건 독서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다가 멈추는 거죠. 눈동자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해당 학생이 잘 모르는 어휘, 낱말일 수도 있어요. 멈칫거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생각하고 또다시 눈이 앞으로 가겠죠? 되돌아갑니다. 왜?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상황인지 다시 본인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이 읽기 중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묵독을, 우리 1학년 학생이 묵독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잘 읽는지 못 읽는지를 부모님은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리 내읽기를 하면서 옆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 결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국어 영역 시험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상당히 글이 길죠.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글이 깁니다. 뭐 이렇게 긴 글을 또 제한된 시간에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해서 많은 뭐 선생님 또는 강사들이 그런 또 방법들을 우리 또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유창성 관련해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읽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생이라면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글을 읽다가 보면 조금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이 나오면 그곳에서 눈동자가 잠시 멈추는 거죠. 멈칫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글을 잘 못 읽는 학생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째 줄 정도 되나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낭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 낼게요. 묵독을 하기 이전 단계의 연습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이 행 한 줄의 맨 끝에 있는 이 내용을 읽고 그 다음 줄의 맨 처음으로 오는 이 내용을 이어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이 한 줄을 읽을 때 이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소리 내기 할 때는 그렇지만은 묵독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게 그나마 희망이죠. 그나마 희망인데 이렇게 소리 내기를 자동화 단계로 하지 않고 묵독을 할 경우에는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어휘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기는 묵독을 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독서 방법인 거죠. 읽기 방법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학생들 한번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이 보면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이 기존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한번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실에서 읽는 학생들 또는 집에서 읽는 학생들이 묵독을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소리낼 읽기는 마음속으로 읽는, 눈으로 읽는 묵독하기가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소리낼 읽기는 완벽하게 자동화 단계로 만들어 놓고 졸업을 시키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대학교 수능 시험을 왜 여기다가 데리고 왔냐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자료를 읽을 수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또 다른 자료 보여주면 조금 더 놀랄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런 시험 안 볼 텐데. 아니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잖아요.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입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여러분 언어 논리 영역의 문제가 있어요.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이 대학 수학 영역 시험에서의 국어 영역과 좀 다른 부분이 이 문항들은 한 문제가 하나의 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나오고 또 끝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번이 또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여러분 또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과정에 소리 낼기를 가장 먼저 지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자녀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읽고 있는 아이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6학년이든 5학년이든 4학년이든 3학년이든. 고려시대에는 불경에 나오는 장면이나 부처 또는 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는데 이렇게 읽는 친구들 말이죠. 눈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거든요. 연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눈동자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1초에 받아들이는 그 정보의 양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연습을 조금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낭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낭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리 낼기입니다. 그냥 소리 낼기를 하는 겁니다. 소리 낼기 연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그림을 불화라고 부른다. 고려의 귀족들은 불화를 사들여 후손들에게 전해주면 대대로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귀족들 사이에서는 그림을 전문으로 그리는 성녀로부터 불화를 구입해 자신의 개인 기도처인 원당에 걸어두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졌다. 여러분 숨이 차죠? 이건 낭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글을 읽어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어우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낭독을 잘못한 거죠. 낭독은 최소한 의미를 상대방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주는 거니까요. 저는 오늘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진정한 의미의 묵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리 내기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리 내기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눈동자 움직임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글을 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맨 한 줄의 맨 끝부분과 맨 앞에 부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서 읽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 얘기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4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40문제를 90분 동안 푸는 거예요. 한 문제를 푸는데 2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5학년) 옛날 교과서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글을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여 우주인이 달에서 걸어다니면서 암석을 퍼서 담고 여러 가지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주인 만세, 인류 만세 하고 외쳤다. 이때 같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제가 조금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읽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수예요.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앞으로 발전할 거니까요. 또 지도할 거니까 지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6학년 학생 중에서 이런 학생이 많다는 점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묵독으로 눈으로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바람직한 읽기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소리 낼기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묵독을 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최소한 초등학교에서는 소리 낼기를 자동화 단계의 수준까지 완전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선생님이 지도하고 또 부모님도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스스로 때때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번씩 두 번씩.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리 낼기 그 기능이 미약하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길러주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이렇게 소리 낼기의 그 힘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소리 낼기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를 구성하고 이 사회를 변화,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그런 시험, 그 시험에도 이 소리낼기라는 이 힘이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의 소리내 읽기, 낭독이 아니라 소리내 읽기에 대한 수준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